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연습들 오펙진쌤입니다. 오늘은 특강 후에 백그라운드 서베이 관련해 가지고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아무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의 신분, 실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과 상황과 다른 것들을 서베이에서 골라도 되냐라는 질문인데, 맞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필은 채점자한테 가지 않아요. 뭐 주민번호, 주소 이런 거 다 가지 않습니다. 채점자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질문 그리고 녹음한 답변 이렇게만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시험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회사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서 돈도 다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프로필이 가지 않을까요? 전혀 가지 않습니다. 직장인이어도 일 경험이 없는 걸 골라도 되고 학생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베이에서는요, 일 경험이 없는 거를 조금은 많이 골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학생이라도 내가 직장인, 군인, 주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만약에 진짜로 고르게 된다면 실제 그런 질문이 나와요. 당신이 직장인이라고 했는데 싫어하는 상사와 좋아하는 상사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진짜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똑똑한 한국어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를 영어로 내뱉으려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여러분, 즉 백수인 여러분들을 뽑아내야지만 나는 편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될 것이고, 거주지도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것보단 나 혼자 산다라고 해야지만 주어가 I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I가 아니라 he나 she가 되게 되면은 뒤에 S가 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등급을 받기 위해 가지고 서베이가 작용을 하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등급을 받기 위해서 서베이 뭘 선택을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이 등급을 받고 싶은데 그럼 난이도를 뭘 선택해야 될까, 그거는 얘기가 돼요. 알겠죠? 다만 어떠한 강사든지 내가 가르쳐 줄 건데 이런 서베이 선택하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는 강사들이 많아요. 저 또한 제안을 하기는 해요. 그치만 그거는 이제 강사들의 그 티칭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보니까 가르쳐 보니까 요거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주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만 뭔가 서베이 안에서 뭐 주식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무슨 뭐 TV 시청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를 꼭 골라야지만 똑똑하게 얘기하고 이게 고득점 따는 겁니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점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은 신분을 다른 걸 골라도 되냐라는 거에 오케이 했죠. 근데 몇 번 문제는 내가 백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직장인이라고 했다, 또 다음에는 학생이라고 했다, 이래도 되나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도 시험을 해보고 한 결과 그런 거는 그다지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봤거든요. 다만 실제 내 신분과 다르게, 실제 내 거주지와 다르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을진 몰라도 몇 개의 문제는 내가 학생이라고 하고 몇 개의 문제는 직장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무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도상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진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나 여러 가지를 어려운 식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복잡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뭐 10층짜리 건물에 산다, 당연히 10층짜리 건물에 살면 뭐 오픽을 볼 이유가 없겠지만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학생이었다가 갑자기 뭐 초딩이 됐다가 뭐 중딩이 됐다가 무슨 이랬다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지양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강사들은 없어요. 이거는 오픽 주관을 하는 멀티 캠퍼스도 몰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한 명의 이제 학습자가 오픽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가지고 주면은 3명의 채점자가 그걸 듣고 형평성을 위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점수를 준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치만 엄청나게 잘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친구, 엄청 별로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IH를 받은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막 분석을 해서 얘는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강사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요. 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물며 오픽 주관사가 그거를 액트풀이라는 오픽을 만든 그 미국 기관에 컴플레인을 걸고 이렇게 해도 그들한테 오는 답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지만 채점자가 몇 개의 문제만 랜덤으로 듣냐라는 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15개의 문제를 우리가 다 열심히 잘해야지만 AA를 딸
할 수 있냐, 이 질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스피킹 문제는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었을 때 이거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너무 힘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스킵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게 한 두 개의 문제 정도는 스킵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절대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서베이, 백과한 서베이가 이제 오픽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사실상 서베이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고르는 서베이 개수는 몇 개라 그랬죠? 14개예요. 근데 내가 고르는 14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돌발, 고르지 않은 데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선생님 내가 14개의 서베이 고르면 1번부터 15번이니까요. 1번은 자기소개라고 치고 2번은 뭐 공원 나오고 3번은 콘서트 나오고 4번은 뭐 돌발 나오고 5번도 돌발 나오고 이렇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1번 자기소개를 제외하고요. 2, 3, 4번, 5, 6, 7번, 8, 9, 10, 11, 12, 13, 14, 15. 자, 덩어리가 몇 개죠? 5개죠. 5개의 토픽이 나와요. 어디에서? 내가 고른 서베이와 고르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돌발의 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을 때 2, 3, 4 동그라미 쳐져 있죠. 공원이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2, 3, 4 세 가지의 문제는 다 공원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5, 6, 7번이 돌발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명절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명절을 너무 싫어요. 돌발해서 패스하고 싶어. 그럼 5, 6, 7번 다 패스해야 된다는 얘기란 거예요.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주제별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것까지 너무 방대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 방대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2, 3, 4가 어떠한 토픽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2번은 묘사고 3번은 그 토픽의 세부 묘사고 4번은 그 토픽의 경험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유형별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추천하는 서베이가 있지만 사실 그런 강사는 없을 거예요. 무조건 이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당연히 그 강사들마다 자신의 티칭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고르세요. 추천합니다. 권장합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있고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신분에서는 일한 경험이 없고 거주지는 혼자 살며 그 이제 필수와 선택 주제가 있잖아요. 선택 주제에서 보면은 콘서트 보기, 공원 가기, 해변 가기, 술집 바 가기, 카페 커피숍 가기, 쇼핑하기, 음악 듣기, 조깅, 걷기, 집에서 보내는 휴가, 국내 여행, 해외여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거냐면, 저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뒀냐면 약간은 공간적인 걸로 뒀어요. 어디를 가든 개방적으로 무언가 예쁜 것들이 많고 탁 트이고 이런 거죠. 공원에 가도 그렇고 조깅하는 장소도 공원이고 걷는 장소도 공원이고 해변도 그렇고 국내 여행, 해외여행을 가도 공원이 있고 해변이 있고, 그러면 뭐가 나오던지 간에 되게 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운동도 괜찮은데 운동은요, 다른 것들보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룰이 없는 것을 고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Q&A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진짜 녀석들로도 많이 전화가 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술 먹고 가서 봐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종로에 있는 플랜티어 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고, 그 전에는 이이쿠노 학원이라는 데서 했었고, 그 후에는, 그러니까 플랜티 후에는 강남 YBM에서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직접 오픽 시험장을 가서 함께 같이 봤었어요. 되게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근데 되게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야, 그러면은 너무 많이는 말고 소주, 너 주량이 어떻게 돼? 하니까 뭐 한 병 먹는데요. 그럼 한 3, 4잔만 먹고 샷길 하고서는 가, 이렇게 얘기했죠. 진짜 그랬는데 뭔가 진짜로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 뭐 웃긴 얘기긴 한데요. 어떤 애는 소주를 한 3, 4잔 먹었고 어떤 애는 맥주를 한 큰 거를 한 캔을 다 먹고 간 거예요. 근데 소주 3, 4 먹는데 약간 알딸딸한 상태에서 취하지는 않았죠. 근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고, 맥주를 다 먹은 애는 너무 소변이 마려웠던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막 미친 듯이 얘기를 하고 막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왔으니까 나 미치겠다,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물론 얘네가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술 먹어, 이건 아니겠죠. 그치만 우리가 이제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우황청심원을 먹으세요 이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 사실은 그런 걸 완화시키려면 알코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술을 못 먹으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심리작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교육적인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등급이에요. 뭐가 있어. 이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 그쵸? 편법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어느 정도는 뭐 가가지고서는 막 뭐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먹진 않을 거니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거는 아까 나왔던 질문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서베이는 등급이나 난이도 상관없이 편하게 고르시면 돼요. 서베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뭘 골라야 되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적인 거, 운동적인 거, 음악적인 거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되고, 내가 진짜로 이거를 원해요 라고 해서 그거를 고르잖아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뭐 주식 막 나 마음에 들어요. 나 요즘에 골프 쳐요.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럴 걸 골랐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알지 사실상 그거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본 적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란 얘기죠. 그래서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조금 내려두시고 내가 진짜 원하지 않아도 좀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서베이를 고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어민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얘기를 원어민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영어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거 말고 누군가와 배웠을 때 약간 내가 별로 관심 있어 하지는 않는 부분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싫어해요. 근데 영화적인 것들을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이거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버리고 그 사람과의 티키타카 소통을 위해 가지고 영화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내가 내가 되게 재밌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언어는요 소통이고, 소통을 하려면 약간 본인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가 원하는 거를 고르는 것보다는 조금 시험 등급을 따기 위해서 나는 나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되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 주제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조깅 장소 묘사를 했다고 치자고요. 조깅 공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공원을 묘사했는데 또 조깅하는 장소를 묘사하래 이러잖아요. 동일하게 들어가도 될까요? 스크립트를 만약에 외웠던 당신이라면 절대 안 되겠죠. 스크립트 하나를 외우고 뭐 거기에다가 뭐 fill in the blank 해가지고 요것만 바꿔 쓰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 있는데, 그렇게는 굉장히 위험해요. 다만 공원 묘사에서 사용했었던 문장들을 조깅 장소 묘사에서 사용해도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러한 암기 문장을 줬다고 쳐요. I usually visit the park in my neighborhood. I suppose I tend to visit there 3 to 4 times a week. 나는 주로 우리 근처에,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요. 그리고 대충 나는 한 3-4번,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공원 묘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usually visit the park in my neighborhood. I suppose I tend to visit there 3 to 4 times a week.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공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묘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다 끝났는데 조깅하는 장소 묘사를 하래요. 내가 거기 머리에 있는 건 이건데? 그러면 똑같이 해도 무리 없어요. 왜냐면 다른 문장들은 또 다르게 들어갈 거니까. 근데 약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해야겠죠. 그래도 똑같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겠죠. 조금만 바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I run in the park in my neighborhood. I suppose I think I tend to visit there and run 3 to 4 times a week. 이런 식이에요.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아예 다른 문장이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강사가 암기를 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암기 문장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걸 100% 똑같이 쓰라는 얘기 아니라 여기까지만 끊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여기다가 내 문장을 섞어보고,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득점이 나오는 서베이는 없어요, 여러분. 약간 오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요, 네이버에서 봤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강사가 그러던데, 이게 맞나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 서베이 고르면 고득점이 나온다라는 것도 있고, 무슨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모르면은 있잖아, 노래를 불러. 그 노래를 우리가 알려줄게. 그리고 나 진짜 기억나는데, 정말 이게 진짜로 한 8-9년 전이었거든요. 레몬트리라는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가수가 진짜 있었어요. 모르면 이 노래를 그냥 불러,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던 얘기죠.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 고득점이 나오는 서베이 같은 거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득점이 나오네 안 나오네의 기반은 서베이가 아니라 난이도 선택에서 나오는 이제 부여되는 질문이 먼저겠죠. 그리고 그 질문을 기반하는 것들은 서베이기는 한데, 이게 그렇다고 서베이를 잘 고른다고 고득점이 나오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제 이 Q&A를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조금은 그래도 폭을 좁힐 수 있는 서베이의 리스트들이 있지 않을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녀석들 진쌤 거에 대한 서베이나 아니면은 여러 다른 출중하신 유명한 강사분들 있잖아요. 혹은 서점에서 판매되는 교재의 서베이들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서베이는 그렇게 되게 대단한 거는 아니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이 특강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베이를 골랐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단 서베이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여러분들이 오픽을 공부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중에 서베이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Q&A, 그 특강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시간을 줄이는 오픽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